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갑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동의하신 모든 후보자가 참석하는 합동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 방송이 녹화 방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시민 여러분. 저는 김포시 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진호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유영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이번에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대표로 출마한 무소속 기호 8번 유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합동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의 개별 질문과 상호 토론, 그리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을 갖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게 됩니다. 네, 발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은 2분,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과 2분, 공약 발표 2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2분입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주영입니다.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늘 한결같을 거라 믿었던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 경제위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처럼 지금도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는 성장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규모의 성장을 거듭해온 김포는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교통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화와 복지 인프라를 갖춰 살기 좋은 김포, 살고 싶은 김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서부 수도권의 작은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한 수도권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김포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논의했습니다. 김포는 수건사업을 해결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미래를 키워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당당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김포 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중앙무대에서 쌓은 대화와 협상의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김포 발전 적임자, 저 김주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김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 네, 역시 2분간 기조연설을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진호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의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의 국민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인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격리 중인 분들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열심히 홍보하던 소득 주도 성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부터 먹고 사는 문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은 등한시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쳤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는 어둡고 축축한 고통의 터널 속에서 우리 국민을 가두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이 우리 마음을 핥히고 떠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 출신을 낙하산 인사 공천하며 우리 김포에 내리꽂았습니다. 김포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중요한 선거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김포 시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 김포에서 시작할 선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 박진호가 꿈꾸고 김포의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꼭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유용록 후보 역시 2분간 기조연설을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민대표 무소속 기호 8번 유용록입니다. 요즘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특히 엊그저께 아마 개학이 예정됐는데 또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 또 많은 어르신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뵀는데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시민 대표 500여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를 했습니다. 아마 1번, 2번 후보는 달랑 당 대표가 주는 공천장 하나로 아마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말 김포 시민의 행복과 건강 또 앞으로 우리 김포가 발전하는 데 나아갈 방향을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장으로 8년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우리 시민과 함께 김포 지하철을 완성했고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했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 부분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절대 아닙니다. 1번, 2번 후보는 어떻든 정당 거수기 노릇을 할 겁니다. 저 무소속 시민대표 기호 8번 유용록은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건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8번 유용록 적극 지지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함과 동시에 계산이 되고요.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기 때문에 네, 이 점 유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의 그 정책 비전과 또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드리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2분, 그리고 후보자 간 보충 질의 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별 주제와 개별 질문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주제는 먼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께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 문화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 관광 산업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 또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 관광 산업을 개발해서 시행 중인데요. 김포시의 문화, 관광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인데요. 먼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김포의 미래를 꿈꾸며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첫째가 시원한 교통, 둘째가 행복한 교육, 셋째가 풍성한 문화입니다. 교통이 김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라면 교육은 김포와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우리 김포 시민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 각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 아트홀은 김포시의 인구와 앞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신도시 지역 경우 장기동 중앙공원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라베니체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적 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별 상권 활성화도 돕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포를 지나가는 아라뱃길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라마리나 선착장을 중심으로 쇼핑 문화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5호선 김포 한강선이 아라뱃길역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어서 현재 김포시 주최로 개최되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더 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 뿌려진 문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단순히 문화시설이나 문화 콘텐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 주차 같은 접근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쇼핑타운을 비롯한 지역 상권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행정, 지역사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저 박진호가 풍성한 문화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호 후보의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인데요. 먼저 무소속 유영록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박진호 후보께서 지금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종합예술회관 건립하겠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소,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아라뱃길을 우리 관광 특구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라뱃길은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호텔이 벌써 3개가 지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 프리미엄 백화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미 갖춰져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또 특별한 어떤 그 문화적 요소를 넣으실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영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그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이미 걸포동에 부지가 있고요. 예산은 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조기에 착공을 해서 우리가 김포 시민분들께서 지금 김포시에 있는 아트홀 또 운양동에 있는 아트빌리지 이외에도 공연 예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협조하다는 것은 어느 후보나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라뱃길을 연계해서 쇼핑 문화 관광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라뱃길 역을 또 같이 들어가야 이 접근성이 좋아야 문화 관광 특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 안에 아라뱃길 안에 공영 주차장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이 문화 관광 특구의 완성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 관광 특구가 김포 아라뱃길이 지금 활용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방치 수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문화 관광 특구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50초 정도 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자,
질문은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 이제 박진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박진호 후보께서는 아라마리나 관광특구 조성을 공약하셨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라마리나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몇 명인지 묻고 싶은데요. 실제 지금 내외국인 합쳐서 10만 명이 훨씬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라도 먼저 아라뱃길의 관광 인프라 조성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라뱃길은 하천법, 항만법, 개발 제한구역 등 9개의 규제 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 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양 레저 기능이 추가된 복합 해양 레저로 해양 레저 단지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계 쇼핑 문화 관광 특구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박진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김주영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양 레저도 당연히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처럼 10만 명 이상이 들어와야만 관광 특구가 조성이 되는데 저희는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등 많은 관광객들이 그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많이들 모이고 계십니다. 또 주변에 최근에 호텔까지 생기면서 많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복합 문화 쇼핑센터도 같이 짓고 또 아라뱃길 역을 져서 김포공항에서 손쉽게 이 고촌 아라뱃길로 올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관광 특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라뱃길은 여가 공간을 넘어서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레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 관광 특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였고요. 다음은 무소속 유영록 후보자의 차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개별 질문 드리고 또 역시 다른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유영록 후보자가 답변할 주제는 종합전문의료시설 부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시는 나날이 인구가 증가해서 의료 수요 증가에 전문의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종합전문대학병원이 없어서 종합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발전하는 김포에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을 갖추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는데요. 네, 유영록 후보자 2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포에는 지금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을 찾는데 지금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저희는 이제 2개의 종합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 시에도 이 종합병원 대학급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 인구가 4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표를 가져왔는데 여기 도표 보시면 김포시에는 총 587개의 그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이 27개, 그 다음에 의원이 195개 등이 있고요. 또 한의원이 94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하고 뉴고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에는 무려 64개의 그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일종의 이제 대학 부속병원이죠. 이런 것은 경기도에도 지금 5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도 시장 재직 때 이 대학급 부속병원을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카톨릭 의대하고도 협력을 했지만 사실 우리 시의 인구가 그때는 40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을 세우려면 최소한 6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 이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포시 인구뿐만 아니라 적어도 부속병원급 대학병원이 들어오려면 인근 지역, 인천시 서구, 또 광안구까지 포함한 어떤 그런 고객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구가 지금 55만, 또 강화가 한 7만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이제부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확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 네, 유영록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유영록 후보께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김포는 올해 인구 50만을 넘어서 앞으로 8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는 수준 높은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록 후보께서는 지난 2014년 시장선거에서 종합대학병원 유치를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이 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약을 바꾼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과거 고촌 그린벨트 내 의료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했다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과거 시장 재임시설 공약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런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영록 후보자, 네,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김주영 후보께서 지금 그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학 부속 병원급을 말합니다. 근데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 1350만인데 지금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은 지금 5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재임 시에도 이 대학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 규모가 이 대학 종합병원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학병원의 위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마 현 시장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급 유치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희대병원이 수도권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에 그런 유치 의사를 지금 밝혔어 아마 김포시가 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재직 시에도 고천의 복합개발단지에 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김포가 너무 그 서울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합병원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는 위치가 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대안은 대학병원급 유치는 지금 걸포 4지구가 위치한 그곳에 유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든 그 83만 평방미터, 우리 평수라면 25만 평이 내는 복합개발단지입니다. 이미 2010년에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됐는데 지금 종합 스포츠타운이 아마 양촌읍 누살리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떻든 원도심과 또 신도시의 중간 지점에 이곳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 재직 때 노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원이 돼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네, 유영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종합의료시설은 김포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이든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국회의원이 요구한다고 지어지는 시설이라기보다 김포의 기존 의료 체계와 시설 유치 이후의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입법 활동과 함께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등은 정부나 국회의 명령이나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병원 건립 주체를 어디로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유영록 후보자, 네, 역시 2분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박진호 후보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학병원급 유치하는 거는 뭐 국회의원이 어떻게 유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유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시에도 사실 시장으로서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유치 의사를 밝혔지만 그 대학병원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시에 부담이 됩니다. 사실 대학병원급이 들어서려면 최소한 한 3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또 대학병원의 유치 조건이 이 부지뿐만 아니라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설립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내신 세금을 특정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규모가 이제 50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이 되면 저희가 한 50만을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우리가 종합병원 부지로 지금 한강 신도시 내 김포경찰서 옆에 종합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LH에서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학병원 유치 부지로는 걸포 사지구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중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 유치가 되면 거기다 해야 된다. 또 우리 시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또 현 시장께서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뭐 시장, 시도위원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함께 이 대학병원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는 출산 장려 및 육아 여성 지원 방안입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요. 보육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데요. 자녀 보육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은 2분인데요. 김주영 후보자 말씀해 주시죠. 네. 육아와 보육을 여성에게만 맡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여성 취업 장애 요인 중 육아 부담이 51.5%로 가장 높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여성 10명 중 6명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돌봄 문제 해결 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민간부문 교사 처우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한 민간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장기동에 있는 그 수정마을에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우리 지역에 돌봄시설 확충 요구가 큽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센터를 확충해서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 것입니다. 또한 초등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정부가 통합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법 제정에 힘쓸 것입니다. 현재 초등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역시 질문 1분, 답변은 2분인데요. 먼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출산 장려와 보육 양립 같은 주제는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1명 이하로 떨어지며 작년에는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보육을 지원하는 식으로 풀려고 하니 돈만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육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근본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젊은이의 가치관이 특히 여성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김주영 후보자 역시 이분인데요. 답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 입시제도 문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됩니다. 여성들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종일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육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했고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때도 이 다자녀에 대해서 학비 감면 문제라든지 또 군대에 관한 문제들을 좀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했었고요. 특히 이 찔끔찔끔 지원하는 정책들을 좀 통 크게 모아서 지원하는 그런 그 지원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출산하느냐, 인구 구조를 유지하느냐 이런 데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서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면서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보육하기 좋은 육아 책임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무소속 유영록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예, 김주영 후보께서 아마 대통령 직속 저출산 또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아마 박근혜 정부 때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계실 때 임명되셔서 아마 올 1월까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185조의 국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우리 출산율은 0.92였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이 취약전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분리되어 있는 이거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육기관과 유치원 교육기관을 합치는 것이 우선 정책적으로 완화돼야 되고 또 여성의 어떤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는 그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금 거의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주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제가 좀 전에 기조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동의 그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김포시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독일을 갔었었는데요. 독일에서 육아나 교육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간을 28시간으로 줄이되 임금 저하는 크게 줄지 않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육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이게 육아 이후에 돌아갈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들을 기업과 국가가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그 아이 돌봄센터 그게 아까 뭐 보육부터 초등학교 돌봄까지 다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그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쓰는 것도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고 집중도도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법들이 사업 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처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하는 법 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의 답변까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다음 순서 이어가겠는데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으로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역시 답변은 2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겠는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네, 김포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GTX D 노선 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포 도시철도 노소인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전철 혼잡도가 서울 지하철 못지 않습니다. 네,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혼잡도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처럼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무소속 유영록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말에 그 김포 골드라인을 개통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 김포 지하철을 이용하셔서 김포공항에서 그 9호선 또 공항철도 5호선을 환승해서 서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버스 승객을 사거리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버스 승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 지하철 개통 이후에 어떻든 이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제 교통체계, 버스 체계를 개편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는 현재는 45만이지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2035에 하면 우리는 70만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약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더 나아가서는 GTX D라인의 김포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철은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이 지하철, 김포 지하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 문제 쉽게 꺼낼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는 지하철을 해본 사람으로서 꼭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구가 70만 되면 지금의 김포 지하철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해본 저 기호 8번 유영록이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 2번 후보는 지하철의 아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교통에 대한 제1 공약은 새로운 지하철 3개 노선을 어떻든 내년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킨 게 일체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대중교통 수요 대책의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정차 문제, 김포 한강선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그리고 GTX D 노선 신설 문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새 후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사통팔달 지하철 중심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김포에 지금 골드라인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미래를 보고 성장하는 도시로 준비를 했었다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는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골드라인 배차 간격을 현재 3분대에서 2분대로 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차를 통해서 추가로 당길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임기 내에 연장하는 부분들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2030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법정 계획인 내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년 후로 다시 미뤄집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김포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2분 답변해 주시죠. 네, 빠른 인구 유입은 우리 김포가 그만큼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김포,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포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원한 교통도시 김포를 구상하면서 계획된 도시, 계획될 광역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교통 수요를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작년 10월에는 김포 한강선이라는 노선명으로 광역교통 기본 구상안에 반영했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는 큰 그림으로 볼 때 김포 한강선은 우리 한강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 서부권 주요 교통의 교통 동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차원의 공약에도 반영시켰습니다. GTX-D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행철도가 김포를 통과하게 되면 시원한 교통도시 김포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GTX-D 김포 노선을 반영하는데 전 최집중을 할 겁니다. 또 김포 한강선의 경우 최단 기간 내 착공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차원의 계획 반영과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뿐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필요하면 청와대를 상대로 실무 면담, 장차관 협의,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골드라인과 광역버스 증차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정비도 새롭게 바뀌는 김포를 전제로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저 박진호가 그동안 김포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 구매자가 늘어나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또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김포시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기업인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과 수수료 상한 인하 등 6번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세밀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의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김포페이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정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활용해서 종합적 지원으로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CJ그룹 회장이기도 하고 경총 회장인 송경식 회장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김포에 있는 금빛수로 라벤리체를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강 시내폴리스의 대규모 디지털 미디어 센터 육성과 수상레저 시설 구축을 통한 라베니처 관광명소 조성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거기에서 CJ에서 영화를 한 편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라베니처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언 또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인과 소상공인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네, 다음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경제 문제는 이미 지역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 침체가 우리의 수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우리 제조업의 판매가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 자국의 기업이 그리고 민생 경제를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웠고 근로시간 단축 압박에 기업의 투자 유치는 위축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청년과 저소득층부터 일자리를 하나씩 없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이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같은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폭주를 부추겼습니다.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는 발상, 투자와 채용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 전반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식 정책이 결국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박진호는 제1호 공약으로 민생경제회복 법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관리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불균형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연구개발과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 다음 무소속 유영록 후보자, 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요즘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면은 굉장히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이렇게 상가 방문하면요, 매출이 무려 70%에서 80%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함께 일하던 직원들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어느 저명한 경제학자가 지금 이 상황이 3개월간 지속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1, 2번 후보들은 거창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아마 지난 3월 17일 날 추경을 통과해서 11조 7천억을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언발에 오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김포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어떻든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단 조치로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 원, 또 김포시에서도 시민 1인당 5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이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또 장사가 좀 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공약으로 우리 재난지원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100만 원씩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서 어떻든 3개월 내라도 우리의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뭔가가 돌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3차 추경을 준비하는데 아마 3차 추경에서도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추경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포시 고교 평준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입장과 함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유영록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김포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천고등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교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이 고교 평준화안은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지난해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청원서를 넣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경기도 교육청에다 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청회를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경기도 조례를 거쳐서 아마 시행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이 경기도에서 이 고교 평준화를 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9개 학군 12개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입시 부담에 대한 그런 문제 또 도농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72%의 학부모님들이 이 김포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꼭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이 고교 평준화 개발단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국회의원이 돼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시, 또 교육청, 또 학교 당국자들과 협의해서 어떻든 근거리에서 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부터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단과 우리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김포에서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고교 평준화는 불필요한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성적에 의한 차별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또 관내 고등학교의 균형 발전, 전인 교육 활성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불만과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의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음에도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뀜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12개 지역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도 의견 조사 결과 김포 시민 64.8%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 갈등과 주민 불편은 해소돼야 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51.3%는 김포 지역의 교통 여건 등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해서는 통학 여건 개선은 그리고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신정설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책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김포교육발전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합니다. 평준화가 긍정적이라고 하시는 분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학교 선택권이 침해되고 일반고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와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문제는 평준화된 지역일수록 특목고나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 환경이나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특목고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도 교육에서도 경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학생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저는 김포시의 고급 평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둘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성장 환경과 관심, 학습 능력, 또 미래에 대한 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준화에 대한 결론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습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김포의 대한민국의 미래, 저 박진호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각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활동과 비중을 특히 1분 1초가 매우 무겁고 중대한 만큼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우리 김포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김포는 남북 협력 시대의 관문, 평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한강과 아라뱃길이 만나 시 전체가 강과 운으로 둘러싸인 수변 도시입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도 서울이 인접한 지리적인 점은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김포만의 성장 잠재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포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김포 발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베드타운을 넘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수도권 서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수도권 제1의 살기 좋은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사통팔달의 지하철 중심의 교통망, 해양레저와 방송 컨벤션 산업으로 경제를 활력을 일으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질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춘 미래도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김포의 내일입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이제는 됩니다. 김포가 뜹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GTX D 노선 신설, 인천 2호선 GTX A 김포 연결 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앞당기겠습니다. 아라뱃길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 단지를 조성하고 한강 시내폴리스에 방송 컨벤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신설로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병원 유치, 24시간 어린이병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김포의 미래와 내일은 김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김포 발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김주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두 후보가 이제 김주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질문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네, 김주영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니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해 순찰이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관리센터, 산모건강증진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청년 맞춤센터, 중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율병범대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이 있고 의료체계와 급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있습니다. 센터로 해결된다면 고부갈등 치료센터, 연애지원센터, 결혼지원센터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달콤하게 들리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조직과 자리를 만들어서 세금을 뿌리고 일자리가 증가를 자랑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포에서 사회주의 실험을 할 게 아니라면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식의 센터들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심 기능을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주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예, 국가의 책임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없는 센터, 청년
발전센터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장을 알선할 수 있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존의 뭐 방범 순찰대와 다른 실버나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비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치안과 또 순찰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김포가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수리들 재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그런 재능을 갖고 작은 집수리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변기가 막혔다거나 문을 못 연다거나 이런 거를 119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 기부하는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인생 3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적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무소속 유영록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김주용 그 후보님 그 공약집을 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시장일 때 해왔던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지하철 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임기 내에 착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 김포 지하철 그 2분 공약 내세웠는데 이거는 이미 시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양수를 늘려서 아마 2분 시차 배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데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김현미 장관 사진 찍은 게 힘 있는 여당 후보인지 그분 이제 총선 끝나면 곧 물러나실 텐데 또 대통령이기도 이제 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누구 뭐 뺑 믿고 일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절차에 네, 듣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요. 자, 김지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질문을 하신 게 없는데 뭐 하신 내용을 갖고 네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포 골드라인을 봤을 경우에 정말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우리가 보고 준비를 했었다면은 아마 새 후보가 공이 지하철 문제, 5호선 연장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5호선 연장 문제가 골드라인이 정말 조금만 더 세밀하게 미래를 예측했다면 개통한 지 6개월 만에 지금 지옥 처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이 SOC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후보가 지하철 연결 문제라든지 광역철도망 구성하는 것을 똑같이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나 내년 제4차 국가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다 무의로 끝날 것입니다.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착공하겠다는 그 부분은 이 국토부에서 나온 그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 단계가 있고 건설 단계가 있는데 이미 기본 설계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를 협의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곧 여기 보면은 건설 단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이 약속한 부분들이 내년 4차 국가광역철도망에 반영되지 못하면은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요. 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인데요. 시작해 주시죠. 역동하는 젊은 도시 우리 김포는 교통과 교육,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값 통행료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조정해야 합니다. 또 김포 지하철 5호선 김포 한강선을 조기에 착공해 출근길을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인천 2호선 김포 연장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GTX-T 노선도 김포를 연결시켜 우리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 빠르고 편하고 가볍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육아 분야입니다. 먼저 재활을 포함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신설 등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개학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실을 확대해 전자칠판을 도입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김포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를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또 풍성한 문화도시 김포를 위해 뛰겠습니다. 아라뱃길과 연계한 쇼핑 문화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나베니체 주차장 설치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거리 조성으로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계양천과 대보천을 정비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장른상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 회관을 세워 우리 시민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와 공보물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박진호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변화된 김포, 더 행복한 김포, 자부심 넘치는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약에 대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유영록 후보 1분 안에 박진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박진호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약을 이행하려면 어떻든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역량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박진호 후보는 젊기 때문에 추진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거나 또 구상을 한 그런 경험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본인께서 후보로 나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또 보니까 납세액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아마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약 같은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추진력과 미래를 보는 시각,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권자들이 믿고 맡겨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올바른 정책 결정을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박진호는 그런 거 없이 깨끗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반값 등록금 투쟁에도 앞장섰고 또 모든 이권에서 손을 떼고 저는 총학생회에서 감사 기구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중앙무대에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그 정책 개발에 매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액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14년 이제 저는 개인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3년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그 많은 벽에 부딪히면서 소득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벽을 이 김포에서 많은 제한을 풀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김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공약을 내는 것, 이행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김포 시민만을 보고 김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지를 저는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네, 예, 1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특히 최근에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께서는 이제 정부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국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진호 후보 공보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방역 실패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와 또 한 가지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이익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99%인 중소기업은 2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년 정책이 없습니다. 청년 정책 부재에 대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진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됐던 점은 저는 초기 대응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반드시 바로 막았어야 지금 이렇게까지 확산이 전 안 됐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현직 의료진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세 관련해서는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해서 또 재연구를 해서 이렇게 기업의 자율성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를 세계와 같이 그렇게 좀 법인세를 낮춰줘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전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과 시장이 자유로울 때 저는 이 시장이 더 활발하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정책의 가장 주된 것은 청년 일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다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또 다른 박탈감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1호 공약인 민생경제회복법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하루빨리 고쳐서 이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유영록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유영록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무소속 시민대표 기호 8번 유영록입니다. 저는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면서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 김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나란 일을 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 개혁에 대한 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내려놓는 그런 법을 제도적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 두 번째는 어떻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선거법 문제입니다. 거대 정당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지금 아주 우리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뭐 37개 정당이 지금 비례대표 정당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 국회의원 한석하기 위해서 이 선거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어떻든 선출직 공직자는 현재는 그 자치단체장만 3선 제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저는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뭐 7선, 8선 하는 거 이제는 저는 옛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에 대한 3가지 공약을 했고요. 또 지역에 대한 공약은 공약집에도 있지만 어떻든 지하철 공약, 이거는 지하철을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지금 걸포 3, 4지구, 그 다음에 센터를 자 있는 지역, 중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걸포 3, 4지구와 센터를 자 있는 곳에 중학교 신설을 또 먼저 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은 댁으로 보내주신 우리 공약집을 참고하시면 정말 유영록이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록 후보자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자, 네,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유영록 후보께서는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지하철 해본 사람이 앞으로도 지하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장의 개통 문제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 오히려 김포 골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 후보께서 지난 2010년 시장 당선되실 때 경전철 지하화를 반대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안 되면은 시장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지하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유영록 후보자 답변하시죠. 예, 김포 지하철은 제가 원래는 고가 경전철로 돼 있던 것을 지하로 바꿨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김주영 후보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는 그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이 지하철 9호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은 저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 의견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나 또 철도연구원의 모든 분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 공약 이행 못한 것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지하철을 그럼 그대로 그냥 방치할 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하루빨리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저는 2량 23편성 지하철을 완성시킨 겁니다. 지금 이제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4량으로 안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 4량을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지금 2량으로 했을 때도 저희가 예산이 1조 5천억이 들었습니다. 3량 검토도 했었습니다. 3량 검토했을 때는 1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4량으로 했을 때는 8분 식역으로 출퇴근 시간에 8분 식역으로 운행했을 때 그 예산이 2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과연 2조 1천억짜리 공사를 빚을 내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 출퇴근 시간에 조금은 비좁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정찰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지하철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 한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1분인입니다. 네,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은 있으시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 장관들과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소통도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력이고 일하는 능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 후보님은 재선 시장을 역임하시고도 소속 정당에서 2번이나 컷오프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약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속 정당에서도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던 분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과연 정치력을 발휘하고 김포 시민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약 실행을 위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네, 자 유영록 후보 답변하시죠. 예, 박준호 후보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 2번당 후보분들은 사실 당대표가 주는 공천장 하나로 후보 등록을 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수기 역할은 절대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소신 있게 우리 김포 시민의 행복 또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준비가 돼 있는 후보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 시장 선거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마 이렇게 공천 배제된 거 이거 아마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무서워서 김두관 후보께서 양산을로 도망가셨습니다. 또 당에서 지금 1번 민주당 후보는 낙하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저는 이미 시장을 그만둘 때부터 준비된 후보입니다. 또 시정을 하면서 제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적어도 그래도 경험 있고 추진력 있는 후보만이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에 8년 있으면서 해왔던 모든 사업들, 도시개발 사업도 그렇고 산업단지 만드는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척되기 위해서는 시정의 책임자였던 제가 아마 국회의원 되는 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행복,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믿고 저 기호 8번 유영록에게 유권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후보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각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갑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진호입니다. 장시간의 토론에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박진호가 일찍부터 정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땀 흘려 이룩한 성과가 존경받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 김포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당당한 나라, 어디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시원한 교통과 행복한 교육, 풍성한 문화로 우리 김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박진호의 꿈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더 훌륭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 박진호를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으로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둡고 컴컴한 터널 속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긴 추위 끝에 꽃이 피어나듯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기호 2번 박진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포 시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젊은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 김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진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유영록 후보 2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제가 요즘 이제 선거운동하러 많은 시민들을 만납니다. 시민분들께서 만나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유영록 시장 왜 요번에 무소속으로 나왔어? 민주당 공천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요, 참 국민과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들, 여당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국민과 시민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선거법 만들어서 위성정당 만들어서 막 공천을 합니다.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지역 시민과 애환을 같이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할 사람들, 정말 역량 있는 일할 사람들을 이번에 선거에서 저는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역량이 부족한 그런 후보가 과연 우리 커져가는 김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 시민대표 기호 8번 여태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김포가 키운 사람이고 김포를 키울 사람이다. 적어도 김포를 떠나지 않고 김포를 지킬 사람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대표 기호 8번 유영록을 지지해 줌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우리 시의 발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기호 8번 유영록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김포 발전을 꼭 이뤄내라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넘치게 건너주신 배려와 격려의 말씀 덕분에 지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수도권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학교 신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 확충, 대학병원 유치, 교육과 문화, 복지 인프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서울시를 움직여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포에는 강력한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에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힘을 합쳐 김포 발전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신 박진호 후보와 유영록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긍정의 힘으로 김포 시민과 함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1번 김주영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김포시갑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선거일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분들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고요. 네, 신분증과 마스크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갑 선거구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이 방송은요, 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와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갑 선거구 후보자 합동토론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